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이론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동자산에 속하는 당좌자산을 배웠는데 이어서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고자산은 뭔가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면은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축척이 되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느낌은 좀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회사에서 회사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저는 기업체에서 이익을 내려면 무언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매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매출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 과정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산이 끝난 완제품, 그죠? 생산이 끝난 제품,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재고자산 종류를 살펴보면 상품, 제품,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반제품 외에도 뭐 미착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품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즉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품, 제품을 잘 기억해 두셔야 여러분이 앞으로 회계 처리를 하거나 이럴 때 구분이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상품 그러면 여러분도 물건을 사갖고 오죠. 물건을 사갖고 올 때 그걸 뭐라고 해요? 제품 그렇게 얘기해요. 상품 이렇게 얘기해요. 뭐 상품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품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갖고 오는 건 제품보다는 상품이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뜻을 보면 자,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상품도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도 판매를 목적으로.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자기 기업에서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상품과 제품이라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를 뭐라고 한다? 상품. 기업 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뭐를 좀 사올까요? 여러분 뭐 사오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자, 휴대폰 대리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대리점은 휴대폰을 만들지는 않고 휴대폰을 사갖고 와서 그대로 팔죠. 그러면 상품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휴대폰의 부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품을 만들어서 사갖고 와서 자, 각종 부품을 만들어 갖고 내가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걸 팔아요. 그러면 제품이 되는 겁니다. 즉 가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판다. 그러면 상품. 가공을 했다. 그러면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은 도소매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제조업종에서는 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재료는 재료 중에 으뜸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휴대폰의 으뜸은 뭘까요? 뭐 각종 부품이겠죠. 그죠? 자, 부품이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즉 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원료나 재료, 제조업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럼 부재료는 도대체 뭘까요? 부재료는 휴대폰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 안에 각종 부품들을 이렇게 넣으면서 뭘 써요? 뭐 본드 같은 거 쓰겠죠. 왜? 붙여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그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본드 같은 거. 뭐 본드를 쓰는지 풀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조 역할을 하는 거를 부재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화를 부재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공품이 있어요. 제공품. 제공품은 공장 안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 즉 과정에 있는 재화를 제공품. 그런데 제공품 중에도 약간 완성이 된 게 있어요. 다는 완성이 되지 않고 미완성된 제공품의 상태로 밑줄 그으세요. 판매할 수 있는 재화. 미완성된 제공품의 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재화는 반제품이라는 제목을 씁니다. 같은 공정에 있기는 해요. 같은 생산 공정에 있기는 하는데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공품과 반제품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가장 그거는 그거예요. 판매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분이라는 게 또 있어요. 미착분이 있는데 미착분은 우리가 물건을 사갖고 올 때, 즉 재화를 사올 때 우리 국내에서만 사갖고 오진 않잖아요. 어디서 또 사와요? 외국에서 또 사갖고 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와는 배를 타고 오든 비행기를 타고는 물건이 거의 안 오죠. 배를 타고 많이 오겠죠. 비행기로 타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옵니다. 배를 타고 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회사에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재고자산이라 해서 미착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모품도 있어요. 자, 소모품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볼펜 같은 거. 그건 뭐 사무용품이니까 청소용품을 한번 봅시다. 기업체에서 청소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용품을 그때그때 사서 쓰지는 않죠. 어떻게 해요? 1년치를 왕창 삽니다. 그래야 싸게 사니까. 싸게 사서 왕창 사갖고요. 어떡하죠? 그거를 두고두고 쓰죠. 이럴 경우에 두고두고 아직 남아있는 소모품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즉 자산화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비용 처리를 해요. 그래서 재고자산에는 소모품도 재고자산의 하나의 품목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공품과 반제품 구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유동자산의 나머지 부분인 재고자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